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민주당이 요즘 당내에서 한창 목소리를 높이는 이 진보파들로 인해 연일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남부 지역에서 열린 한 대형 행사장에서 대선 주자와 최근 가장 핫한 의원 등이 잇따라 초강경 발언들을 쏟아내서 최근에 이 사회주의 논란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데요.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또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 의원이 대형 정보기술 즉 IT 업체들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워런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아주 강경한 과격한 발언을 했죠. 매사추세츠 연방상원 의원이고 올해 이제 69살, 이제 석 달 있으면 올해 6월이면 이제 70살입니다. 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SXSW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자인데요. South by Southwest. 그래서 컨퍼런스 겸 음악 축제입니다. 네. 이 북미 지역에서 미국과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이 북미 지역의 최대 음악 축제고요. 네. 그래서 이 주요 정치인들이 다 참석했는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여기서 아주 폭탄 발언했습니다. 그 9일날 토요일날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하루 전 금요일날 8일 금요일날 미디어닷컴에 본인이 직접 쓴 글을 올렸는데요. 공룡 IT 기업들의 해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날 9일 토요일날 이 행사에 참석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그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너무나 거대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IT 기업들이 너무 거대해져서 혁신을 방해하고 있고 소규모 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 IT 기업들이 지금 공룡이 된 게 뭐 자신들이 물론 뭐 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합병 때문이다. 무분별한 합병을 계속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덩치가 키워졌다. 그러니까 규제 당국은 예전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문어발식으로 합병한 그 이전 상태로 오리지널 상태로 돌려줘야 되고 합병이 되지 않게 합병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대형 IT 기업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등이 우리의 경제와 사회, 민주주의 위에 너무나 큰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이들 공룡들로 인해서 공정한 경쟁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이들 공룡 기업들이 챙기고 있고 공정한 경쟁 기회는 지금 없애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뭐 사실 상당히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과격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내용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집권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행정부는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고 그 대규모 구조조정의 핵심은 이 대규모 IT 기업들의 해체다. 그래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의 해체가 내 계획에 포함된다. 그래서 아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것을 아마 본인의 대선 전략의 핵심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상당한 지금 파장을 지금 미국에서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관련 업계들이 들었을 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발언인데요. 네. 현재 그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이렇게까지 초강경 정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본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뭐 나이는 이제 70살이지만 굉장히 그 진보적인 의원이고요. 민주당의 진보 정치인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선명한 진보성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이게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차별성, 지금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인의 색깔을 지금 내세우는 것 같은데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이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IT 기업들도 서로 경쟁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합병을 해가지고 경쟁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식으로 해서 몸집을 부풀리면서 사실상 독점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사생활 보호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 커지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갖는 파워가 너무 막강해서 일반인들과 이런 거대 기업이 균형이 너무 밸런스가 너무 무너지니까 이 일반인들의 각종 개인 정보를 이 대형 기업들이 모아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알아도 일반인들이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반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이런 대기업은
계속 존속하게 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얘기고요. IT 기업들이 합병을 통해서 너무나 과도한 파워를 갖게 됐다. 자신들이 가져서는 안 될 어떤 선을 넘어서는 파워를 갖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대형 IT 기업들이 소비자 친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의 세력을 좀 꺾어주면서 이들이 정당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게끔 유도해서 기술 혁신, 지금은 기술 혁신이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애플도 그렇고 합병을 통해서 사실상의 독점이 되다 보니까 굳이 혁신이라는 어려운 작업할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자신들이 살짝 뭐 약간의 변화만 가하고 가격은 더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혁신을 추구할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우수 IT 기업이 계속 배출될 수 있다. 지금 이 몇몇 IT 업체들 때문에 대형 업체들 때문에 이제 미국이 예전같이 구글이 탄생하고 애플이 나오고 아마존이 나오는 이런 시대가 이제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얘까지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최근에 식료품 유통업체 홀푸드 마켓을 인수한 거 그리고 페이스북이 또 다른 SNS 경쟁업체 인스타그램을 이제 몇 년 전에 합병한 거 그런 거 얘기했는데 이런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아마존이 이런 마켓 그 그로서리 마켓에 진출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열심히 그것을 개발을 해서 홀푸드 마켓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인수해가지고 해버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인스타그램과 경쟁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그냥 자기들이 흡수해버리는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홀푸드 마켓을 다시 되돌리고 인스타그램을 다시 되돌려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아마존이 가장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자기네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이 판매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소매 업체들이 다 아마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 기업들의 제품을 아마존이 모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까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기업들의 제품 중에서 괜찮다 싶은 그런 브랜드를 고묘하게 아마존이 자신들의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팔아버리니까 직영을 하니까 이제 소형 기업들이 처음에는 아마존의 온라인 덕을 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제 도태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 아마존의 급격한 부상 때문에 미국 유통업체들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는데 올해 1월, 2월에만 지난 2달 동안만 4,800여 개 달하는 유통업체가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좀 과격한 주장인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방식대로 좀 건드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지금 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그 LA 타임즈에 말이죠. 그 디즈니가 이제 팍스의 연예 부분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손해 많이 봤죠. 네, 20th Century Fox TV의 이 영화사에서 만들어낸 영화의 모든 컨텐츠를 또 디즈니가 가져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디즈니가 완전히 그 연예 부분, 영화 부분 이런 면에서는 모든 걸 아주 독점하는 정도로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거 읽어보면서 야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오늘 이 지금 말씀하시는 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죠. 지금 모든 걸 다 합병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유일한 회사로 남으면서 덩치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어떻게 보면은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의견도 사실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분은 뭐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분이라서 어느 정도 자기의 소신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근데 지금 그 왜 또 한 명의 또 스타이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또다시 어떤 초강경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파문을 일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오카시오-코르테즈 연방하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난 토요일 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참석했던 그 행사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컨퍼런스 겸 음악 축제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이 인터뷰를 했는데 원래 평소에도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본주의를 향해서 아주 맹공을 가했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본주의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아주 일갈했어요. 그건 너무했다. irredeemable.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좀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사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 정말 그 많은 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고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국 돈에 집중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인데 이 사실은 뭐 자본주의라는 게 이익을 모든 사람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는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논리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 주장은 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이 부의 어떤 그 서열이 생기면서 부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 부가 적은 사람들에 비해서 유리해지면서 결국 부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부가 집중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핵심이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사람,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윤을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삶의 여유를 앗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격렬하게 주장하는 것 그것까지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그래서 중도를 표방하고 중립을 표방하는데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중도 중립 표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중립은 특정한 입장이 아니다. 중립은 삶을 영별로 정도로 뭐 영어로 표현하면 영별로 정도로 생각하는 태도다. 그러니까 진보면 진보고 보수면 보수고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정신에 맞춰서 열심히 행동하고 싸워야지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이 인류가 사회에서 이룬 업적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비전 있는 야심적인 행동인데 지금 사람들은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 뭐 시끄럽다고 그러고 뭐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그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지금 자본주의가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란 나라는 특히나 자본주의가 가장 심화됐고 더군다나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럽식의 사회주의적인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지금 다른 형태인데요.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미국에도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상당히 이제 가미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공개적으로 하고 나서서 역시 큰 파장을 좀 일으켰는데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나 오카시오 코르테즈나 주장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큰 맥락에서 보면 어찌 됐건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너무 우리가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된다. 결국 그런 목소리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크게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내 과격 그 어떤 발언을 하는 양대 산맥이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 또 한 명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좀 심하다, 과격하다라고 들릴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감 가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주장 같은 경우에는 찬반이 갈려요.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소비자 단체나 이런 데서는 좋은 의견이고 실제로 좀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된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지금 이 IT 대기업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또 자유기업을 옹호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하는 것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규제라든가 정부가 개입하는 그것은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 이 미국에서 이런 주장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논쟁 자체가 지금 불이 붙고 있는 것 보면 대단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행사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렸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이 대형 컨퍼런스 여기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 바로 오카시오 코르테즈. 가장 많은 관중들이 몰렸고 가장 많이 경청했고 정말 이 대선 주자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 돌풍이 참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트위터 팔로워를 보더라도 이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보다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영향력 한마디 한마디는 상당한 지금 무게감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는 걱정하는 것은
당장 내년 11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이러시다가 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내용 자체는 사실은 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회주의식 뭐 해체한다, 기업을 해체한다, 뭐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의 주장은 제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선정적이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이런 목소리가 강화되면 좀 위험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지적했듯이 민주당이 너무 지금 중도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이 만약에 이런 진보적인 목소리를 좀 멀리한다거나 외면하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진보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지지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진보적인 쪽으로 넘어가면 중도적인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나로 묶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로 묶는다는 게 쉽지 않아졌어요. 너무 진보적인 목소리를 세게 내니까 중도적인 쪽하고 하나로 만들기가 참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단히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참 갈수록 참 재미있는 네. 그 워싱턴 정치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이 시스템이 참 굉장히 뭐랄까요 네. 흥미로운 게 네. 뭔가 이렇게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면은 그 목소리가 완전히 왜 한국 같은 경우는 시끄러 조용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뭔가 좀 당돌한 의견이 나와도 한 번은 들어준다는 그 사실 그게 바로 미국의 이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이것도 이제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또 전문가들이나 무슨 보통 사람들이나 이제 연구를 계속하면서 서로 평가 내리고 또 하다가 보면은 이건 아니군요라는 어떤 결론을 갈 것이고 아니면은 또 이건 정말 좋네요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면 또 나라가 그쪽으로 그렇죠. 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의 좋은 의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들어요. 그리고 네. 저는 몇 년 전에 바락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이 혜성같이 나타났잖아요. 갑자기 엄청난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근데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보면 약간 그런 그때 느낌도 약간 들고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혜성같이 등장했는데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소수계로서 또 더군다나 여성이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무언가 좀 대단한 아무튼 그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일시적인 두고 보십시다. 네. 거수 끝날지 아니면 계속 돌풍 일으킬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